조선일보입니다. 국민의힘 서울 49석 중 우세 6곳뿐 당 내부에선 알고도 쉬쉬. 야, 이게 뭔 소리야? 자, 2020년 4.15 총선 미래통합당 8석입니다. 용산하고 송파, 갑, 더불어민주당 41석. 압도적이었죠. 근데 2024년 40 총선 서울 판세 6곳. 용산하고 송파, 갑도 날라갔다. 이게 자체 분석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걸 쉬쉬하고 있었어. 조선일보가 이걸 입수했네. 보도를 때려버렸어요. 총선에 대한 기대 여론조사와 실제 총선 결과 2020년 1월 첫째 주 한국갤럽에서 문재인 정부를 지원해야 된다 49%, 문재인 정부 견제해야 된다 37%였는데 결과는 더불어민주당 180석, 미래통합당 103석인데 2023년 12월 첫째 주 윤석열 정부를 지원해야 된다 37%, 윤석열 정부 견제해야 된다 50%. 비슷하게 나올 거 아니냐 이 말이야. 180대 100 이렇게 또 나올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지금 비슷한데 어쩔 거냐. 큰일 났죠. 비상이다. 국민의힘 지도부 핵심 인사들이 해당 보고서를 열람했어. 보안 등을 이유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게 유출이 됐어. 서울 우세 지역이 6곳밖에 안 되는 결과가 나왔는데도 일부 고위 인사들이 총선 아직 많이 남았어. 어떻게 요동칠지 몰라. 낙관적인 전망을 하는 걸 보고 지난 총선에 악몽이 떠올랐다. 당시 미래통합당, 위성정당 포함해서 총선 직전까지 과반 1당도 가능하다는 낙관론이 있었지만 결과는 103석을 얻는데 그쳤다. 이 낙관론의 근거가 어딘 줄 아세요? 극우 유튜버들. 극우 유튜버들을 너무 봐. 극우 유튜버 이번 총선에도 활약 좀 해주셔야 돼요. 이긴다 해줘야지 이게 들어오거든. 진다 위험하다 하면 이게 안 들어와요. 사실은 극우 유튜버들이 국민의힘의 선거 전략을 위해서 위기의식을 불어넣고 막 이래야지 되는데 그러면 슈퍼챗이 안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여기 이깁니다. 쟤 바보 됩니다. 쟤 떨어집니다. 이재명 떨어집니다. 이래야지 슈퍼챗이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사실 극우 유튜버들은요. 국민의힘을 위해서 보수 정권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국민의힘도 나라를 위해서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극우 유튜버들도 보수 정권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공학적으로 선거공학적으로 극우 유튜버들이 움직여주지 않아요. 돈의 흐름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움직일 겁니다. 그러면 당내에서도 낙관론이 또 돌기 시작할 거예요. 잘한다. 잘해. 국민의힘 소속으로 수도권 출마를 준비하는 인사들 사이에서는 이대로 가다간 과거 충청도 기반 지역정당 자민련 같은 영남 자민련이 될 수 있다.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국민의힘이 영남 자민련, TK 자민련, 영남도 아니지, TK 자민련으로 쪼그라드는 게 제 평생 소원입니다. 없어질 수는 없어. 일베가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 애들도 존재해. 그런데 그 규모가 작아지길 바라는 거죠. TK 자민련으로 쪼그라들어서 자기들끼리 계속 싸우고 여기만 나오면 무조건 뽑히니까. 그러니까 TK는 필요한 거죠. 일베라는 사이트나 이런 데가 필요한 것처럼. 그런 커뮤니티가 어떻게 보면 쓰레기들을 한 곳에 모으는 이런 효과가 있거든요. 사회적인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TK에서만 그냥 다 뽑아줘라. 나머지는 다 민주당이 먹자. 뭐 이런 게 제 꿈인데 영남 자민련을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에서는 공천을 받아도 본선에서 떨어질 게 불을 보듯 뻔한데 이번에 출마하는 게 맞는지 심각한 회의가 든다. 부산 18석 중에 5석을 민주당에 내줬던 2016년 4.13 총선 때 못지않게 여론이 안 좋다. 부산이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엑스포도 박살났는데 여론이 좋을 수가 있나. 자, 지금 조선일보에서 비상, 동아일보에서 김건희 때문에 비상, 조중동에서 비상 나팔을 그냥 계속 불고 있어요. 엄청난 위기의식입니다. 근데 보통은 이러면 지지자들이 결집하거든요. 문제는 이렇게 나팔을 불어도 지금 지지자들이 결집할 분위기가 아니라는 게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왜냐?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경제가 너무 안 좋아. 아파트 값이 폭락하고 있어. 이러면 지지자 결집이 안 되고 이재명은 차마 못 찍겠어. 민주당 차마 못 찍겠어. 투표를 포기하게 됩니다. 이게 경기라도 어느 정도 돌아가고
욕망에 서로 불이 붙으면서 충돌하고 지지자들끼리 결집을 하면 백중세가 되는데 아무리 비상나팔을 울려도 경제가 최악이기 때문에 저쪽 지지자 결집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180석 넘을 수 있다? 희망이라고 사람들이 결집을 안 하냐? 그게 아니라고. 왜냐? 이재명이 있으니까. 이재명을 지지하는 민주당 지지자들은요. 200석도 가능하다 이래도 결집됩니다. 이재명을 더 안전한 곳에 올려다 놓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요. 저번 총선과 이번 총선은 결이 완전히 달라요. 저번 총선에서 우리 180석 가능하다 이런 것 때문에 뭐 안 됐다, 고개 쳐들면 진다. 지금은 고개 쳐들 생각이 없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가 77%의 지지로 당대표로 이재명을 앉혀놨는데 그 자리가 이렇게 위태로울 줄 몰랐거든. 민주당을 싸그리 바꾸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았거든. 정권 교체도 민주당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다는 걸 알았거든. 그래서 경선에 우리가 깊게 관여하면요. 몇 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뽑은 후보들 당선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 사람들 떨어지면 수박들이 얼마나 뭐라 하겠어. 개딸들 때문에 민주당 망했다 막 이런 소리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의석수랑 상관없이 불이 계속 붙을 거예요. 우리 손으로 뽑은 후보들이 다 붙어야 돼. 수박들을 제끼고 이긴 후보들을 국회에 입성시켜야만 해. 그래서 저번 총선과 이번 총선은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고개 쳐들 일이 없어요. 압승하고 있다, 너무 유리하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절박하다. 그런 분위기가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낙연이나 수박들에게 그런 면에서는 또 고맙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얘네들 때문에 우리가 경선으로 수박을 떨어뜨렸어. 그런데 국민님한테 이 사람이 져. 얼마나 발광을 하겠습니까? 선거 끝나고 이재명과 개딸들 팬덤 정치가 민주당을 망하게 만들었다. 그러면 조중동이 얼마나 싫어주겠습니까? 그 꼴 보기 싫어서 우리가 한 석 한 석에 열과 성을 다해서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집결이 흔들리지 않는다. 아시겠죠? 이번 총선은 다른 총선하고 좀 다르게 논평을 좀 해야지 돼요. 분위기가 그때랑 다릅니다. 국민의힘은 계속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날 거예요. 지금도 윤석열이 장제원하고 또 만나고 이준석은 또 국민의힘으로 들어올 것 같고 신당 창당 안 할 것 같고 뭐 난리도 아니에요. 투호 세력들은 자리를 얻을 것 같고 힘없는 애들만 내쫓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별의별 소리 다 나오는데 결국은 국민의힘은 분열합니다. 민주당은 분열 안 해요. 분열이란 말이 불가능합니다. 왜냐? 이낙연과 원칙과 상식은 우리가 한 팀인 적이 없거든. 한 팀이었다가 찢어져야 분열이지. 한 팀이었던 적이 없는데 무슨 분열이야. 원래 남이야. 같은 집에 있는 남일 뿐이야. 만약에 얘네들이 나간다? 그러면 그냥 나가는 거예요. 분열이 아닙니다, 그건. 그리고 못 나가. 왜냐? 이상민이 지금 추한 몰골이 돼버렸잖아. 김기현 대표 여기 인재가 있어. 왜 연락 안 합니까? 이게 뭡니까? 5선이나 했던 사람이 아이고 조용히 뒷방으로 가면 그냥 박수라도 받을 텐데 그걸 보고 지금 탈당한 사람들이 있어? 없다니까요. 이낙연 절대 탈당 안 합니다. 원칙과 상식 탈당 안 해요. 병리평으로 가잖아요. 쏙 들어갑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이번 총선은 더 절박하게 할 수밖에 없는 총선이고 우리가 더 뛰어다닐 수밖에 없는 총선이고 지금도 불안한 이재명 대표의 자리를 불안하지 않은 자리로 만들려면 이번 총선에 우리가 잘할 수밖에 없어. 압승한다고 해서 방심할 수가 없어. 수박들 언론에 나오는 꼴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한 석 우리는 다 소중해. 200석이든 250석이든 다 먹는다 해도 여유 있으니까 됐어. 이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절박한 이재명과 절박한 대한민국과 절박한 지지자들이 만나면 아무리 유리하고 압도적인 분위기여도 우리는 고개 쳐들 일이 없다. 아시겠죠?